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보험저널 대표 최덕상입니다. 최한우 기자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둘이 같이 나오다가 요즘 각자 이렇게 1인 샷으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뭐 이사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촬영 이슈도 좀 장 이슈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이제 그랬고 오늘은 이제 예전 스타일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담동입니다. 청담동. 청담동에 저희 청담 갤러리 센터를 좀 오픈했고 그 옆에 우리 지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험저널과 아트뉴스 두 가지 신문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좀 다른 때보다 좀 실손보험 이슈가 좀 큽니다. 3세대, 4세대.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실손보험 이제 어떤 게 좋을까? 3세대 실손은 어떤 거고, 4세대 실손은 어떤 거고, 그러면 3세대, 4세대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은 또는 어떤 경우에는 3세대를 들여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4세대를 들여야 할지, 이거에 대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이제 최한희 기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3세대와 4세대의 차이를 좀 설명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3세대와 4세대는 어쨌든 이게 보험료 이슈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3세대, 4세대가 손해율에 따라서 1년마다 보험료 갱신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터무니없이 보험료가 오르는 부분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병원을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병원을 안 다닌 사람조차도 동일한 보험료 인상을 얻다 보니까 4세대 실손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이제 보니까 실손 또 젊은 사람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은 치료를 하는데 계속 같이 이제 보험료가 오르고 치료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보험금 많이 타면서도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이런 어떤 불평등 같은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다. 그렇죠. 그렇다면 차이가 이제 어떤 사람은 비싸고 어떤 사람은 싸고 뭐 이런 건가요? 예. 근데 정부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구조를 바꿔서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리면서 실제로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은 보험료 인상 효과를 줄이고 실제로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보험료 인상을 주겠다는 큰 맥락 하에 급부를 조정했어요. 예전에는 주계약, 특약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보험은 주계약에도 급여와 건강보험에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부분과 비급여, 우리 같은 민간 보험사에 들어서 그 혜택을 보는 비급여,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세 가지 특약 아시죠? 폐쇄석기, 그 다음에 도수치료 이런 부분은 특약으로 돼 있던 부분을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하는 건 동일하되 주계약은 진짜 급여를 다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비급여는 아까 말한 대로 도수치료 이런 부분을 별도로 빼서 보험료 인상의 주력으로 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험료 인하 효과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보험료 구조를 바꿨어요. 그전에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연마다 보험료 갱신은 이루어지더라도 보험기간은 1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5년으로 단축합니다. 물론 보험기간 줄면 보험료가 움직이는 부분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제가 실제로 병원을 갔는데 병원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의료비와 통원비 보장이잖아요. 그 보장하는 그거에서 내가 부담할 부분이 있어요. 의료비 부분에 그 부분을 예전에 1, 2만 원만 부담하던 거를 이제 고객이 3만 원으로 늘림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그것도 보험료 요소겠죠. 무조건 예전에 2만 원 부담하고 3만 원 부담하면 내가 낸 보험료를 또 그대로 하게 되면 이중부가 되니까 줄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원비도 같은 효과로 자기 부담금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비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험료 차등을 해서 지금 현재 상품은 보험료가 연마다 올라도 무조건 마음대로 손해율에 따라 올릴 수가 없어요. 25% 한도가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 한도만 올릴 수 있는데 이제는 만약에 병원에 많이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갭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최대 75%, 75%까지 연마다 올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5%,
근데 실제로 75% 올리고 5% 네. 5% 할인해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5%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병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보험료 인상 효과를 그동안 유인했던 사람이 실제로 10%도 안 돼요. 네. 거기에 비하면 5%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네. 같은 숫자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보험료를 권유하는 부분의 4세대와 네. 급부를 보장하는 3세대. 네. 보험료를 권유합니다. 보험료를 중요시 생각하는 그렇죠. 초점을 둔. 네. 네. 그런 부분이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네. 사람은 내 말이 맞고 어떤 사람은 네 말이 맞고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예. 그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한 방에 다 이제 설명을 대충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우리가 그 판매하고 있는 게 3세대고, 네. 이제 그 3세대는 6월 달까지만 판매가 되고, 그렇죠.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네, 예. 없어지는 거고, 7월부터는 3세대를 고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4세대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도수치를 할지 아까 뭐 세 개 뭐 네. 질환은 특약으로 구분이 돼 있다. 네, 특약으로 구분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특약을 안 드는 사람은 보험료가 싸지는 거죠. 예. 근데 3세대는 이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주로 치료를 받지도 않는데 이제 부담이 큰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3세대도 특약으로 빼있긴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맞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런데 만약에 4세대를 이제 가입을 했을 때 이제 특약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병원에 안 가서 치료를 이제 그 보험금을 많이 수령을 안 한 사람들은 보험료가 매년 이렇게 갱신될 때만 할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5% 정도까지 한도로 할인이 된다. 매년. 매년. 근데 치료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인상이 매년 방금 75%가 오를 수 있다. 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요것만 갖고도 이제 좀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지금 가입한 거는 이제 보험료가 같이 올라버리고, 4세대를 들으면 이 치료를 잘 안 받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낮아질 확률이 많고, 지금 새로 가입할 때도 낮고, 이후도 계속 떨어질 확률이 많고, 치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75%까지 막 오를 수 있으니, 현재 3세대를 그대로 갖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안 들었으면 3세대를 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 내가 낸 보험료가 일반 생명보험처럼 정액보험료로 그냥 꾸준히 있으면은 거기에서 싼 것만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게 내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6월 전에 내가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들어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실손보험은 연마다 보험료를 갱신하기 때문에 보험료 관점으로 내가 낸 보험료 한 달에 10만 원씩 냈다. 그럼 10만 원 곱하기 12달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120만 원 받는데 해마다 어디 뭐 병원을 가든 약을 사 먹든 이렇게 해서 받는 보험금이 예를 들어 120만 원을 넘는다. 넘는데 너무 많이 2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거의 200%인데 내가 낸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20% 올랐다. 이런 분들이 제일 고민일 거예요. 내 보험금 현재 받는데 지금 이대로 안 바꾸면 되지 않나? 근데 문제는 내가 낸 보험 1세대나 2세대, 지금 조만간에 사실 3세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4세대가 내 의지대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험료 어차피 이걸 고를 때는 보험료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로 보셔야 됩니다. 보험금은 어차피 두 가지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병원을 가는 횟수와 내가 나이거든요. 나이와 병원을 가는 횟수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인병을 통해서 40歳이상은 병원 갈 확률이 높잖아요. 높으면 지금까지는 내가 병원 안 다녀서 보험료 인상을 억울하게 더 내고 있다고 해서 4세대로 갈아타면 지금 현재 4세대로 갈아타서 4세대로 지금부터 가입할 수도 없지만 4세대를 기다렸다가 지금 가입 안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4세대를 가입하면 나중에 3세대를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3세대를 가입한 다음에 4세대 상품으로 내 나이나 이런 변화가 와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3세대를 먼저 가입하라. 가입하되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따 보니까 이런 거네요. 자, 4세대를 들을 사람은 이달에는 못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7월 이후로 아무 때나 들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세대 들을 사람들은 급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안 들어도 되고 7월 이후에 아무 때나 들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3세대를 들어있는 사람. 들어있는 사람은 4세대로 이걸 깨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바꾼다는 건 이제 얘를 해약을 하고 새로 들은 거죠. 그죠? 전환도 있어요. 해약이란 자체죠. 전환도 있어요. 그럼 전환도 이제 4세가 생긴 이후에 7월 이후에 자기가 판단해서 그때 고민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3세 아예 실손을 안 든 사람의 문제네. 그렇죠. 안 든 사람 문제는 3세대가 이달에 없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달에 3세대를 드러나야지. 그렇죠. 드러나야지 3세대 장점을 가지려면 이달이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들어야 되고 나중에 하다가 4세로도 전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핵심은 이달에 3세 그 실손을 안 든 사람이 이달에 3세대를 들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달에 4세대 3세대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네요.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그럼 과연 그게 누구냐 이거죠. 자, 이달에 그러니까 실손 미가입자 중에 이달에 꼭 3세대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네. 그 얘기는 누구예요? 40세 이상이면 3세대가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세 내가 50세도 병원 안 갔다고 자랑하시는데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뭐 보험이라는 게 평균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40대 이상이면 성인병이나 이런 쪽으로 뭐 약을 먹으러 다니는 병 비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해놓고 나중에 4세대로 갈아타면 된다. 타당하도록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세대가 이제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보장폭이 넓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성인병이 오기 시작하는 병원에 자주 갈 때 있는 사람은 그 중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없어지니까 이 상품이. 그렇죠. 그럼 그런 면에서 얘가 이제 절판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이거 판매할 때 금소법 뮤지얼한 이야기 아니야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달에 가입을 해야 되네. 근데 아주 젊은 사람들은 뭐 4세대 가입해도 이후에 4세대 가입해도 되죠. 근데 어쨌든 3세대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가입 못 하는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보험자들은 40세 언더 성인병들은 성인병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4세대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40세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물론 뭐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병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유전적으로 3세대를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절판은 또 이 문제도 있지만 1세대, 2세대에 보험료가 높다는 부분을 고객으로 하여금 긴장시키게 하면서 3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싸지잖아요. 그 싼 부분을 암이나 수술비 진단 특약과 엮어서 보험사는 그 손해일 관리나 그 신계약을 두 가지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절판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절판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편에서 한번 하도록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3세대냐 4세대냐 이제 이 고민이 있는 거죠. 그거는 현재 실손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손이 이제 이미 3세대 가입한 사람들은 천천히 고민하셔도 된다. 근데 40 이상이 넘어가면 지금 병원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좀 부담이 있어도 보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3세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 아주 젊은 사람들은 뭐 좀 사회 도입 때 천천히 가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게 결론이네. 네네. 다음 편에는 이걸 표로 조금 더 도식화 시켜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걸 기사화하고 또 기회가 되면 영상 한번 고객분들을 참조하시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험전을 이제 거의 2,000명의 구독자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